제가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재 외관법인에 근무하시는 직장이라고 하고요. 자, 뭐 재직 1년. 재직 1년에 뭐 당연히 4대 보험 적용되시고 연봉이 5천만 원이신 분. 재직 1년에 5천이면 좀 세나? 4년 할까요? 4년? 자, 재직 4년. A입니다. A. 이분께서 이용 중인 이제 대출 내역이 중요한데, 보면, 현재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뭐, 캐피탈에서 2천만 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저축은행도 뭐, 2천만 원. 이렇게 이용하고, 카드론도 1,000만 원을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제가 엄청 싫어하는 현금 서비스까지 이건 많이 이용하면 안 되니까 150만 원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지고 있는 총 부채는 4천, 5천, 8,150만 원이에요. 연봉이 5천인데 8,150만 원이면 부채가 상당히 많죠. 거기다가 이자가 높은 이 금융권, 바로 이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론, 현금수수세, 이것만 하더라도 5,150. 가지고 있는 대출의 약 한 70%를 이자가 높은 걸 이용을 해요. 그럼 이분은 연봉 대비 은행 비중이 낮고 고금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통대안을 해야지 맞아요. 자, 참고로 또 혹시라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남겨놔. 자, 통대안은 기존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은행에서부터 저금리로 재대출을 받는 방식이죠. 자, 현재 이용 중인 이 채무를 전부 다 상환을 해야 돼요. 8,1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다 상환을 해야 돼. 자, 그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대출이 은행에서 과연 이거 다 상환하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 판단에 이분은 은행에서 대출이 6천만 원 정도 나온다. 6천도 좀 적나? 6, 7천? 이 정도 나온다. 그럼 이분은 무조건이에요. 나머지 부족한 건 이금융권 간다고 하더라도 통대안을 해야 맞아요. 왜? 이용 중인 채무의 거의 80% 이상을 은행으로 대안을 할 수 있다면 통대안에 들어가는 수수료 대비 이자를 더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분이 은행에서 6, 7천만 원 나오면 뭐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은행에서 연봉이 5천이고 외관법인인데, 어디 대기업 공무원도 아니고 외관법인인데 6, 7천이면 연봉의 120에서 140%. 이 정도가 나와야 돼.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해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근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외관법인으로 은행에서 대출 나올 수 있는 금액은 기본 80에서 100%를 잡아요. 그걸 받고 나서 또 다른 은행에 또 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행에서 대출이 추가적으로 더 나와버리면 이제 정말 그땐 땡큐죠. 잘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장담을 못해요. 장담을. 상담사들이 보통 그래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최대 얼마까지, 최대 뭐 8천까지, 최대 7천까지 나와요. 이 말은 잘못됐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최대 가능성? 이건 아니야. 차라리 최저 가능한 금액.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죠.
최대 가능성 이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은행에서 잘 나오면 5천이에요.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장담을 할 수 있는 금액 잘 나와 봐야 5천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장담할 수 있는 금액은 이분은 이제 외감도 여러 또 내용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천이 나올 수도 있고 4천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외감치고 나쁘지 않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장담할 수 있는 게 4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150인데 나머지 4천 얼마? 거기다 수수료 포함하면 거의 뭐 4천 나온다 치고 그럼 5천만 원 돈을 빼야 되는데 이 금액권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5천인데 5,150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운이 좋아서 더 잘 나온다 뭐냐 그거야 그때 가서 상황이고 하기 전에 확실한 내용을 심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채무자가. 얘네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얘들 때문에 상환하는데 너무 부담이 가는 거예요. 연봉 5천이라고 하지만 월 급여로 따지면은 뭐 한 3, 400 사이 받는데 이거 내고 생활비 해버리면은 과연 그 생활비도 감당이 될까요? 우리 집이 한 달에 생활비로 말해도 되나? 생활비라면 이것저것 다 포함이 되나? 갑자기 헷갈리네. 제가 알기로 한 4, 500 들어갈 거예요, 우리 집이. 그러니까 뭐 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빚, 이자 내는 거,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애들 학원비, 집 이제 먹고 사는 거, 애들 옷 입는 거. 한 4, 500은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 잘 신경을 집사람이 다 하는 거라서. 자, 대충 그럴 겁니다. 한 달에 제가 돈 나가는 거 보면. 근데, 과연 한 달에 4, 500 이렇게 가정이 있는 집 이렇게 나가는데, 한 달에 400이나 받으면 정말 잘 받을 건데, 이건 세화밖에 못 받죠. 300 얼마. 이거 내고 나면 생활이 되겠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통달을 해서 크게 이익이 될 것도 없고. 자, 이 경우에 이제 제가 채무 통합론이라는 그 상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려요. 채무 통합론의 상품은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서. 이 상품은 현재 이용 중인 이 이금융권의 고금리들. 얘네들을 고금리 채무를 통합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근데 이게 이금융권 상품이에요. 이금융권 상품이 뭐예요? 단점이 뭐예요? 이자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얘네들 이용하고 있는 애들하고 이자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아요. 아니, 별로가 아니라 안 난다고 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얘들을 하나, 둘, 셋, 네 건. 얘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데 의미를 두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이자 차이는 없지만 이 네 건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들죠.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든 데다가 거기다 신용 등급도 또 좋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 통합론을 하게 되면은 이자 지출을 줄일 수는 없지만 낮출 수는 없지만 월 납입 금액은 줄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상황일 때 이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이 신용이 나이스 6에 캐시 올 크레딧 7등급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통대안을 진행해서 나올 수 있는 은행 금액하고 예를 들어서 채무 통합론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하나로 묶어버려. 그러면 이제 두 건밖에 없겠죠. 그러면 등급은 반드시 좋아져요. 분명히 좋아야 돼요. 뭐 당장은 뭐 이게 5등급, 6등급으로 바뀔 수 있지만 뭐 서너 달만 지나면 금방 4등급, 5등급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급이 이렇게 더 좋아지고 난 후에 이거 어차피 3천 빼면 5천만 원이나 되는 5천만 원 되는 금액이 고금리니까 어차피 이금융권 금리이니까 그래도 이자 지출이 없다 라고 판단했을 때 만약에 그때 가서 일단 채무 통합론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통대안을 신청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은행권에서 나올 수 있는 비중이 현재
이 채무통합론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신용 등급이 좋아졌잖아요. 대출 건수가 적고. 그리고 왜 몇 개월, 3, 4개월 아니면 길게 6개월 이상 더 길게 가면 더 길면 길수록 더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은행 내부 등급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같은 애간법인의 같은 연봉이 똑같은 분이라고 했을 때 내부 등급이 어떠냐에 따라서 5천이 나올 수도 있고 4천이 나올 수도 있고 3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어가는 거죠. 대신 이제 손해는 좀 보죠. 왜? 그 몇 달간 채무통화를 하고 나서 그 몇 달간은 아무래도 이금융권 금리니까 이자는 좀 더 납부하게 되죠. 근데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방법도 저는 나쁘지가 않다고 봐요.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분이 채무를 통합하기 위해서 아니면 통대안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안대출한다고 상담사들한테 문의를 하잖아요. 그럼 10중 8구 무조건 통대안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근데 이 결과를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냐 이거죠. 차라리 은행이 이게 만약에 3천이 아니라 2천이 있다고 해. 나머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분은 이거 안 돼. 이거 하지 마요 그냥. 통장을 그냥 바로 가세요. 왜? 어찌됐든 현재 은행에서 이용하는 금액보다는 2배는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들어가는 비용 대비 줄이는 이자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분은 통장을 바로 진행해도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게. 근데 이 상황, 3천에서 애매한 상황일 때는 차라리 내가 이걸 채무통합론을 이용을 해서 뭐 당장 몇 개월은 이자를 뭐 조금 더 주더라도 원래 납입 금액이 줄어드니까 부담은 좀 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용 등급을 올려서 은행에서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요즘 좀 애매한 분들이 문의가 많이 와서 제가 이렇게 많이 차라리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통대안 바로 하지 마시오. 그럼 이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고객께서 선택을 못 하겠다면 차라리 이거 하세요. 왜? 비용도 안 드니까. 비용도 안 드니까 이거 해가지고 몇 개월, 한 5, 6개월 이용해 보시고 그때 가서 등급 좋아지고 그래도 통대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 하셔도 늦진 않아요. 채무통합하고 난 후에 통대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통대안 하고 난 후에 채무통합론은 안 돼요. 통대안 해가지고 채무통합론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통대안을 잘못한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도 제 생각에는 채무자분들이 뭔 말이지 아리송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말하면서도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그대로 이해를 하시나 싶은데 헷갈리면 그냥 전화 주세요. 밑으로 전화번호 쭉 가잖아요. 연락 주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자, 오늘은 통대안 대 채무통합. 자, 선택 기준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